지금 이번에 주로 내가 강의하는 거는 전동기 제어가 중심이죠. 전동기 제어가 중심인데 전동기 제어만 꼭 하는 건 아니고 전동기 제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모션을, 그러니까 기계적인 구동력을 제어하는 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된 그걸 구동하기 위한 어떤 전력 변환 시스템 이런 것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전제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전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자, 이거는 Industrial Drive and Power Conversion Technology는 휴먼 리드의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Mature Technology예요. 이미 100년 전에 이미 다 확립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고 있는 전력 변환은 다르지만 전동기 제어에 대한 기본 이론들은 거의 60년, 70년 전에 다 확립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그때 이미 나온 논문들도 레퍼런스에 잡혀 있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나중에 3장 가면 배우겠지만 Parks Transformation 있어요. Parks Transform, PARK, Parks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좌표계에서 어떤 좌표계로 변환해서 전기기계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게 Parks Transformation이니까 우리나라의 박씨가 이걸 개발했나 보다. 1920몇 년에 논문 썼는데 우리나라 1920몇 년에 전기기계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걸 연구했던 사람도 없고, 미국의 성 중에 팍이라는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 팍이라는 사람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한 거고, 그래서 이 모처 테크놀로지고 100년 전에 거의 다 개발됐다. 근데 100년 동안 그 뒤에 계속 바뀐 거는, 기본 이론은 똑같지만 바뀐 게 뭐냐 하면 그 관련된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조금씩 좋아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머티리얼이 좋아졌다. 여기 보면 머티리얼, magnetic, insulating material, permanent magnet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구리하고 철로 만들어졌어요. 못하는 전동기는. 그리고 변압기, 이것도 다 구리하고 철로 만들어졌어요. 구리하고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구리도 바뀐 게 없고 철로 바뀐 게 없죠. 철은 실리콘 스틸, 실리콘 강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더 얇고 더 재질에 손실이 적은 그런 게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제일 좋아진 건 마그네틱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연구자석. 그 다음 인슐레이팅 머티리얼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인슐레이팅 하는 게 전기가 통하면 반드시 철하고 외부하고 절연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절연물들이 옛날에는 온도가 한 100도, 80도 이상, 80도 정도 올라가고 100도까지밖에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온도가 절대로 10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절연물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온도가 제한되니까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방열을 해야 되니까. 크기를 크게 만들고 전류 밀도를 낮춰서 열이 좀 적게 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절연물질이 200도까지 견딘다. 20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전력, 그런 전동기나 이런 걸 다 만지면 엄청 뜨겁다. 심지어는 정상 오퍼레이팅이 거의 60도, 80도까지 올라간다. 만지면 딘다.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거는 전력용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좋죠. 1960년대부터 전력용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전력용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력용 반도체 기술로 이런 걸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냥 스위치로, 메카니컬 스위치로 온오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반도체와 그 반도체가 뭘로 컨트롤되는가 하면 시그널 프로세싱 테크놀로지, 이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건 전부 다 인테그럴 서킷,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메모리 기술은 저기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1년 6개월마다 거의 2배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의 15년이면 1000배 좋아진다. 15년 1000배 좋아진다. 그렇게 발전해 왔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기술들. 그래서 세미컨덕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설계 기술, CAD 툴이 굉장히 좋아져서 옛날에는 전기기계를 설계한다, 그 다음 어떤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런 완전히 예술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기기계를 설계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이걸 설계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대학원생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동원하면 실제로 플럭스 라인이나 이런 것들 지나가는 거 옵티마이제이션을 프로그램들이 다 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션, 옛날엔 제어 같은 거를 정말 수학적으로 풀고 막 손으로 풀었는데 요새 그런 거 없이
대충의 개념만 있으면 그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자기가 성능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CAD 툴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다음에 물론 만드는 건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목적이 뭐냐 하면 가성비라 그러죠. cost 대 performance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다음에 environmentally friendly한 걸 만들고 싶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environmentally friendly 이 안에 environmentally friendly 해도 돈이 남아야 되죠. 엔지니어링 하는 거니까 돈이 남아야 된다.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랫동안 우리가 여기 기계과학생도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썼어요. 인터널 컨버션 엔진. 1800년대 후반부터 그 전기 모터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나 포터블 움직이는 시스템에서는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많이 썼죠. 지금도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 대세죠. 자동차 거의 모든 자동차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움직이죠. 그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 대세인데 그다음 인터널 컨버션 엔진하고 전동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공장에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공장의 동력원이 뭐냐 하면 스팀 엔진, 전기기관, 다음에 그냥 엔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공장의 기계적인 구동력은 전부 다 전동기로 바뀌었죠. 공장 내부에서 엔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인터널 컨버션 엔진하고 다음에 전기기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거의 대부분 장점이에요. 파워, 미리와트부터 세버럴 100메가와트까지 만들 수 있어요. 미리와트짜리 엔진을 만들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미리와트? 가장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미리와트 전동기는 여러분 아날로그 워치에 들어가는 그거, 시계 모터, 뭐 그런 것도 있고, 세버럴 100메가와트짜리 엔진은 뭐 배 같은 데 쓰지만 배 같은 데 쓰는 것도 세버럴 100메가와트, 수백 메가와트까지는 아니고 대개 수십 메가와트죠. 수백 메가와트짜리 이거 어디 쓸 것 같아? 수백 메가와트짜리 그런 전동기가 있다. 수백 메가와트 어디 쓰냐면 가장 큰 거는 양수발전기. 양수발전기가 뭔가 양수발전기가 물 저기 꼭대기에다 저장해 놓고 밤 되면 펌핑해서 올리고 낮에 피크 타임에는 다시 내려와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동기가 기계 하나가 전동기로 돌아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 전동기가 발전기로 돌아가면서 다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합시다.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아웃풋 파워가 미리와트부터 수백 메가와트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엔진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스피드 앤 토크, 그 속도와 토크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통 20만 RPM까지도 쓴다. 이거. 물론 요새 60만 RPM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엔진은 뭐 여러분 자동차 엔진 보면 알겠지만 엔진 RPM은 6000 RPM, 뭐 그 이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 보통 전기 모터, 요즘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다 1000 RPM 넘는, 대부분 다 1000 RPM 넘죠. 그 다음에 지금 특별하게 원심 분리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들, 아니면 특별한 가공기에 들어가는 모터들, 여러분 칫솔, 여기 치과 가면 뭐 쓰는 그런 모터들 다 수십만 RPM 돌아가요. 20만 RPM 돌아간다. 이런 거는 엔진으로 만들 수 없다. 그 다음 토르크가 1000kNm. 1000kN이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1000kN이면 얼마냐? 자, 1000kN을 한번 써봅시다. 1000kN. 뉴턴메터. 이거죠? 1000kNm. 자, 그러면 우리 직경이 2m라고 합시다. 2m. 그럼 반경이 1m네. 여기다 무게를 달았음. 그럼 이게 1000kN을 낸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10의 7승 뉴턴메타잖아. 뉴턴메타면 그러면 이게 중력이니까 이게 질량이 mg죠. 작용하는 포스는 g니까 g가 우리가 그냥 9.8인데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1이고 힘이 얼마야? 이건 F 곱하기 R인데 R은 1m고 1 없어지고 F가 그럼 얼마 나와야 되죠? F가 10의 7승 뉴턴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무게는 10의 6승 킬로그램이죠. 이게 달려있는 게 M이 10의 6승. 왜냐하면 G가 우리가 10으로 봤으니까 10의 6승 킬로그램. 그럼 1000톤이 1000톤. 여기 1000톤의 무게가 달려있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줄로 딱 1000톤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 딱 돌리면 이 정도면 버티고 있다 이거. 그게 10의 4승 10,000 킬로뉴턴의 토크예요. 1000톤이면 우리 20톤짜리 뭐 덤프트럭 몇 대를 매달하는 건가? 50대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쓰냐? 이거 아변설비. 그러니까 큰 강철 나오면 이거 밀어가지고 이렇게 펴는 거. 그런 아변설비에 쓴다. 이건 속도는 굉장히 낮아요. 속도는 뭐 10mrpm, 20rpm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런 토르크 또 어디 쓰냐? 이게 한 20rpm 정도 온다고 합시다. 20rpm, rpmin. 20rpmin 돌면 20rpmin을 오메가 R, 이거 여러분들 이제 내수 하면 굉장히 이거 다 계산 잘 할 거야 아마. 20rpmin을 라디안 퍼 세크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20 레볼루션 퍼 미니트잖아. 1분에 20번 회전하는 거야. 그럼 20번 회전하니까 이걸 60으로 나누면 1초에 얼마 회전하는지 알죠? 그럼 1회전은 몇 라디안이죠? 1회전은 2 파이죠? 그래서 대충 룰로 점으로 복잡하니까 계산 복잡 이건 뭐 3.14 보니까 이게 3이라고 하면 6 없어지죠? 그러면 라디안 퍼 세크는 거의 approximate 10으로 그냥 나누면 된다. 간단하게. 물론 더 그럼 계산기 들고 가야겠지만 그냥 1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게 그냥 2라고 치면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얼마쯤 되죠? 10의 7승에다가 2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야? 20메가와트죠? 20메가와트. 이게 주 아변기, 가장 큰 아변기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개 한 10메가와트, 가장 큰 10메가, 7메가까지 가는 게 풍력발전. 풍력발전이 속도가 저 정도라 가요. 1분에 한 20번. 큰 발전기. 그럼 한 10메가와트 정도 되는 발전기 같으면, 10메가와트 정도 되는 발전기 같으면, 10메가와트 정도 되는 발전기, 수십 RPM으로 돌면, 이게 그러면 그건 10,000K가 아니고 5,000K쯤 되겠죠? 5,000K 되는 발전기가 돌아가요.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 저 토르크를 전달해야겠죠. 기어박스가 있어요. 이게 천천히 도니까 20rpm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어를 써요. 그럼 기어박스가 저걸 견뎌야 되잖아. 저 힘을. 저걸 견디는 기어박스를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대규모 뭐 5메가, 7메가와트 들어가는 풍력 발전기는 제일 문제가 기어박스다. 그래서 토르크가 저런 토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이 안 난다. 전동기 기본적으로 소음은 베어링에서 마찰 되는 소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하나 이렇게 닿이는 건, 회전체하고 실제 고정된 부분하고 닿이는 건 베어링밖에 없어요. 전자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엔진은 폭발을 하죠. 그래서 엔진은 항상 노이즈 바이브레이션이 제일 문제야. 그래서 자동차 하는 사람은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차폐할 건가 했지만, 전동기는 그 자체로 노이즈와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의 토르크 리플이 얼마냐? 디젤 엔진이 전격 토르크가 있으면 디젤 엔진은 폭발하잖아요. 폭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흡수하고. 그래서 피크 때 피크의 토르크 리플이 1300%, 13배, 15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토르크에 대해서 피크 토르크는 열 몇 배가 넘어요. 근데 일반 전동기는 얼마냐? 일반 전동기는 그냥 잘 만들면, 특히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런 데 쓰는 전동기는 토르크 맥동이 1% 이하예요. 측정 범위 아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면 물론 5%, 10%까지 가지만 100%까지 갈 일은 없다. 근데 엔진은 보통 1000몇백 %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너셜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차폐를 하죠. 소음 줄이기 위해서. 근데 전동기는 소리가 안 난다. 라고 에미션이 없다. 엔진은 분명히 에미션이 있죠. 연료가 타고 나오는 에미션 가스가 있는데 전동기는 에미션이 없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전동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미션이 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에미션 유무를 생각할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로 나온다. 태양광이나 풍력, 그 다음에 뭐, 또 아니면 신재생은 아니죠. 원자력을 쓴다. 이러면은 에미션이 없다. 그럼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우리가, 여러분 엔진을 쉽게 접하는 게 자동차 엔진이니까, 엔진은 반응 속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엔진이 아이들링 하다가 100% 토르크까지 올라간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 대충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00%까지 올라간다. 수십 킬로와트,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엔진, 이런 거 같으면, 밟으면, 얼마나 갈 것 같아? 오다가 얼마일 것 같아? 1초? 10초? 0.1초? 이 정도 안에 답이 있겠죠? 0.1초? 1초? 10초? 어느 정도가 맞을 것 같아? 어느 숫자, 어느 단위로 재면 된다? 10초? 이건 너무 느리지. 엔진 밟아봐. 그렇게까지 확 토르크 나와. 차가 가속에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스포츠카는 또 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리고 맥시멈 밟으면 0. 몇 초가 아니에요. 0. 몇 초. 응? 0. 몇 초. 엔진이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0. 몇 초 안에 토르크를 얻는다. 근데 전동기는 얼마냐? 전동기는 다시 가면 보통 그 100마력 정도 되는 100몇십마력 정도 되는 전동기에 0에서부터 100%까지 토르크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100마이크로세크, 1msec, 10msec, 100msec 이 중에 답이 있다고 뭘 같아? 100마이크로세크, 1msec, 10msec, 100msec 100마이크로 그 정도 된다. 그 정도로 빠르다. 한 1000배쯤 빠른 거죠.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렇게 빠르면 뭐 하는데 토르크가 나와서 기계 시스템이 전달돼야 되는데 기계 시스템이 100마이크로세컨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 자체로는 토르크는 그만큼 빠르다. 그 다음에 efficiency 굉장히 높죠. 디젤 엔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디젤 엔진이 연료율이 하면 30%, 40%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30%.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가솔린 엔진 이런 거는 20% 안 돼. 근데 전동기는 얼마나 되냐 하면 90%가 넘어요. 피크 효율은 96%, 97%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부하가 좀 낮아져도 거의 80%, 90%를 다 차지해요. 근데 엔진은 부하율이 조금만 낮아지면, 부하가 조금만 낮아지고,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최적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효율이 뚝뚝 떨어진다. 이거 5%, 10%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럼 기름 떼가지고 열에 8, 90%는 다 버리는 거다. 자, 근데 이제 또 하이 이피션시를 이야기하면 또 그러죠. 그 전기 에너지를 얻는데 원래 에너지에서부터 효율이, 변환 효율이, 그것도 역시 메카니컬한 데서 변환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 발전기 돌려서 얻는 건데 그 효율도 50%밖에 안 되고 제일 좋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화력발전소 가스터바인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발전해가지고 송전, 배전해서 충전까지 하면 거기도 효율이 60, 70%밖에 안 되고 그럼 다 따지면 그게 그거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크하고 스피드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다. 자, 엔진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인터널 컨버션 엔진은 도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쪽만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내 차는 후진한다. 내 차는 후진하는 거는 기어박스를 쓰는 거예요. 기어박스를 써서 후진하죠. 그럼 배도 후진하던데. 배도 후진해요? 그럼 배는 어떻게 후진할까? 배는 이게 기어박스를 쓰긴 하지만 고정속 기어박스밖에 없어요. 딱 몇 대 1. 변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배는 어떻게 후진할까? 엔진인데 어떻게 후진할 것 같아요? 엔진은 거꾸로 안 된다고. 프로펠러가 있죠? 프로펠러의 날개 각도를 접어요. 바꿔. 한쪽 방향으로 돌아도 물을 차는 방향이 프로펠러 날개를 완전히 뒤집으면 거꾸로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치를 컨트롤해서 후진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피치를. 프로펠러를 다 각도를 틀어가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전동기는, 토르크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 마이크로세컨 안에 바꿀 수 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200 마이크로세컨보다. 이건 바뀐다. 토크가 거꾸로 나온다. 그와 동시에 토크가 거꾸로 나오면 전방향으로 돌던 게 토크가 거꾸로 나오면 힘을 이제 거꾸로 받으니까 이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지만 토크는 거꾸로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적분하면 시간 관성을 적분하면 언젠가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거꾸로 돌 수 있다. 전방향 역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전방향 역방향으로 토크를 줄 수 있다. 엔진은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다. 엔진은 항상 토크는 포지티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도 플러스다. 아, 엔진이 그렇지 않다. 엔진도 네거티브 토크를 만들 수 있다. 야, 봐봐라. 저기 언덕길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그죠? 엔진 브레이크 있죠? 네거티브 토크가 있어요. 그건 엔진의 마찰을 이용하는 거야. 폭발시키지 않고 그냥 엔진이 자체적으로 마찰을 하면서 그 피스톤하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네거티브 토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네거티브 토크를 제너레이션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하고 해서 중요한 게 이지 컨트롤 토크 앤 스피드인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동기에 대해서 기계과를 하는 학생들은 참 이야기 내가 여러 번 기계과 기계 백그라운드 가진 학생들은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엔진은 언덕길 내려간다. 언덕길 아까 전처럼 언덕길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간다.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은 안 밟아도 되지만 쭉 계속 내려가면 기름통으로 기름이 거꾸로 들어온다. 기름이 계속 찬다. 우리가 언덕길을 계속 내려가면 기름이 계속 찬다. 기름통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모터를 쓴다. 그러면 언덕길 계속 내려오면 정말 배터리가 계속 증가해요. 배터리 충전량이. 그럼 뭐냐 하면 모터는 반드시 발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터라고 생각하면 모터라는 개념 자체가 기계 쪽에서 온 거예요. 그냥 기계과에서 모터라 그러면 그냥 엔진이에요. 근데 전기 쪽에서는 모터는 전기 모터는 반드시 발전기다. 물론 특별한 그렇지 않은 전동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 컨버션을 하는 그런 대부분의 전동기는 다 발전기다. 그러니까 발전기 모터 안에 발전기가 숨어있고 발전기가 즉시 또 모터다. 그러니까 전류를 주는 방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동기가 있는데 전류가 안으로 들어간다.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모터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 이거 발전기예요. 그냥. 그러면 기계가 있는데 기계 쪽에서 부하해서 돌려주면 이 모터를 돌려주면 발전기고 전동기가 메카니컬 에너지를 축으로 보내면 이거는 전동기가 된다. 같은 기계가. 그래서 차이가 없다. 바로 언덕길 내려가면 네거티브 토크를 걸고 네거티브 토크 걸면 바로 이게 발전기다. 풍력발전 전기를 공급하면 바람개입에다 바람을 일으켜갖고 밖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풍력발전은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이 날개를 돌리면 전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우터 세이브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우터 세이브를 만들 수 있다. 엔진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얇고 납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얇고 납작하게 팬케이크처럼 얇고 납작하게 만들 수가 없고 아니면 가늘고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엔진 어떤 형태가 있어요. 왜냐면 실린더를 넣어야 되고 이 모든 그 메카니컬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전동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직경이 한 10몇 cm 정도 길이가 100m 되는 전동기가 있어요. 어디 쓰냐 하면 기름 채굴할 때 쓰고 펌프들 기름 채굴할 때 드릴 이렇게 해서 기름 뽑아서 올리는데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얇게 디스크 타입처럼 얇은 그런 전동기를 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서 그런 전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퀴 속에다가 전동기를 다 넣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궁극적으로 만들면 메카니컬 파트가 하나도 없게 바퀴가 결국 전동기다요. 바퀴 안에다 모터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퀴가 다 스스로 굴러가서 컨트롤하면 디퍼런셜 기어도 필요 없고 트랜스미션도 필요 없고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자동차들이 이미 컨셉카로 이미 다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이제 비싸니까 아직 안 팔리는 거고. 그런 차는 가다가 그냥 픽 틀 수도 있고 네 바퀴를 다 따로따로 컨트롤하니까 정말 포일 드라이브죠. 여러분이 지금 기계적으로 나오는 포일 드라이브는 엔진의 동력을 네 바퀴에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각각의 바퀴가 각각의 완전히 다른 토르크와 속도로 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easy connection t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이 자동차도 이슈가 엔진 컨트롤 유닛이 다 컨트롤하는데 뭐가 다르냐. 그렇지만 이슈가 다 계산해서 컨트롤해도 마지막에 액션을 하는 거는 액추에이터가 또 따로 있죠. 전기 신호를 기계 신호로 바꾼 액추에이터가 다시 그걸로 밸브를 컨트롤한다든지 트로틀 밸브를 당긴다든지 연료를 분산한다든지 이런 건 반드시 어떤 메카니컬한 행동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아무리 와도 그게 직접 엔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전동기는 그 에너지원 자체가 전기죠.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증폭만 하면 된다. 똑같이. 그것도 전력용 반도체로. 그럼 바로 전동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 없다. 굉장히 유리하죠. 정보 처리한 것이 바로 쓰인다. 그래서 1, 2, 3, 4, 5, 6을 보면 모든 게 다 전동기를 써야 돼. 모든 게. 효율도 좋고 조용하고 공해도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엔진이 쓰인다. 그건 뭐냐 하면 continuous connection to power source다. 파워 소스에 연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전기 에너지는. 전동기를 돌리려면. 그러니까 전선이 있어야 된다. 응? 전선 없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와이어레스로 하자. 와이어레스 연구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와이어레스로 신호는 가지만 와이어레스로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을 여기서 공급한 수백 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1m 떨어지면 효율이 뚝 떨어진다. 효율이 5, 60%밖에 안 나온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하더라도 그냥 현실성이 크게 없다. 그러니까 거대한 안테나가 필요하고. 그래서 와이어레스로 전력을 보내자는 시도는 굉장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로 전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 공군이 그런 실험도 했어요. 헬리콥터 진짜 좋은 무기인데 쫙 수직 이착륙해서 가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리콥터의 제일 약점은 헬리콥터가 뜨면 누구나 다 안다. 굉장한 소음이 나죠. 그 엔진 소음인데 물론 프로펠러에서 나지만 엄청난 엔진 소음이 난다. 그 엔진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전동기에다 헬리콥터를 달고 전동기로 떠가지고 하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로 헬리콥터에 쏘아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자. 그런 실험도 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 넘어가면 공급 안 되네. 그럼 또 중계기를 또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와이어레스로 대규모 파워를 효율 좋게 보내는 기술은 아직도 없다. 그래서 전선으로 계속 가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그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선이 없으면 에너지를 들고 다녀야 되죠. 에너지 저장해서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 자동차나 이런 모바일, 포터블 기기를 만든다. 모바일 기기, 움직이는 기기를 만든다. 이게 다 자동차, 배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배터리를 싣는다 라고 생각해봅시다. 배터리로 우리 전기에너지 저장할 수 있죠. 그럼 배터리를 싣는다. 그럼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최고로 좋은 배터리가 에너지 덴시티가 가솔린, 디젤에 비하면 더 떨어지고 가솔린에 비해서 얼마냐? 50분의 1에서 100분질이다. 50분질에서 100분질. 에너지 덴시티가. 자, 그럼 50분질이라고 칩시다. 굉장히 좋은 배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 그럼 50분질이다. 50분질. 여러분 보통 중형차, 아반떼 같은 거, 중형차, 그럼 거기다가 기름이 얼마쯤 들어가냐 하면 풀탱크 체험 한 60리터쯤 들어가요. 근데 60리터 들어가는데 이게 무게가 기름은 비중 1이 아니죠? 비중 1보다 가볍죠? 그럼 60리터쯤 되는데 60리터 되는 게 그럼 거의 50kg이다. 이렇게 대충 따져봅시다.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니까 50kg이다. 그럼 이 같은 에너지를 배터리로 얻으려면 얼마를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를 50kg에 해당하는 기름에 대한 에너지를 배터리를 실으려면 이게 에너지 덴시티 50분의 1이니까 간단하죠? 2500kg을 실어야 돼요. 자, 근데 전동기 효율은 기름, 엔진 효율보다 최소한 3배쯤 좋다, 이거. 그럼 3배쯤 좋으면 3배 이상 좋다 그래도 700kg쯤 실어야 돼.
3배 이상 좋대도 700km 실어요. 그럼 700km를 싣고, 그러면 이 자동차 아반떼 같은 무게가 얼마냐? 전체 무게가 1톤밖에 안 된다. 1000km? 저 700km 실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거. 근데 이제 점점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효율은 점점 좋아지고. 자, 이게 3배가 아니고 4배, 5배쯤 좋아진다. 5배쯤 좋아지면 500kg으로 줄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종합 효율을 생각하면 더 배터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점점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는 불가능했죠. 이때까지 불가능했다. 자, 근데 배에 쓰자. 배는 또 태평양 한번 뜨면 뭐 며칠이 가야 된다. 그럼 배터리를 그만큼 싣고 가는 배는 아직 어렵죠. 배는. 왜냐면 에너지 덴시티 때문에. 근데 카페리를 생각해보자. 카페리. 우리나라도 섬이 많잖아요. 요 앞에서 저까지 가는데 5km 떨어져 있다. 5km 떨어져 있는데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저기 여기 저쪽 섬에도 전기 들어가고,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이 사는 도시에는 거의 다 전기가 가기 때문에 저기도 전기 있고 여기도 전기 있으면 배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요. 그럼 엔진 필요 없잖아. 이미 북구라파에서는 지금 카페리를 전부 다 전기 페리로 바꾸고 있어요. 배터리로 충전해가지고 엔진 하나도 없음. 엔진이 필요 없다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저기 가서 충전하고 다시 가서 충전하고, 어차피 사람 내려놓고 할 때 충전하면 되니까. 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렉트릭 비클 하나 소개를 하죠. 일렉트릭 비클. 이게 2017 쉐비 볼트예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어. 작년 11월 뭐부터 팔고 있고, 지금은 오레곤하고 몇 개 주에서 팔고 있고, 올 4월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올 4월부터 팔아요. 이 쉐비 볼트. 이게 오버 320km 레인지. 한 번 충전하면, 옛날에는 자동차, 전기차 막 100km, 제주도에 가 있는 전기차 100km 정도죠. 100km.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가끔 이게 떨어지면 어디가 충전하지 이런데, 이거 320km 레인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전에 있었죠. 저기 테슬라, 로드스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차들은 저런 차는 500km씩 가는데 뭐 그 전기차. 근데 차값이 10만 불이 넘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응? 우리 배우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세컨카, 스포츠카 아주 멋있고 디자인 멋있고 조용하고 가속력 정말 좋고, 가속력이 좋은 거는 뭐 또 하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토르크와 속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는데, 엔진은 절대로 0rpm에서 토르크가 100% 나오지 않아요. 모든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여러분 다 봐도 엔진은 딱 켜면 아이들링 스피드가 한 5, 600rpm이고, 거기서부터 전격 토르크를 얻으려면 적어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모터는 0rpm부터 전격 토르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 스타팅 하자마자 모터는 전격 토르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력이 뛰어나죠. 처음부터. 모터가 정지해 있을 때부터 토르크가 100% 토르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토르크를 적분하면 그게 토르크가 가속도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죠. 그러니까 금방 가속이 된다. 그래서 스포츠카, 그러니까 뭐 이 로드스타 이런 거 만드는 게 스포츠카 같은 걸 준다. 모터가 좀 큰 거 쓰면 돼. 그럼 어떤 엔진차보다 훨씬 더 가속력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이게 3만 불보다 싸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텍스 리베이트만 해도 3만 불 미만이고, 게다가 주 정부에서 주는 리베이트 하면 저보다 더 싸다. 바로 이게 양산품이다. 아직 테슬라 자동차는 뭐 1000대, 2000대 뭐 이런 단위로 만들고, 지금 이거는 올해 판매 목표가 4만 대쯤 된다. 양산한다. 차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맥스 120kW. 120kW면 거의 150마력쯤 되죠. 근데 맥스 토르크는 훨씬 더 커요. 360. 맥스 스피드 12,000rpm. 근데 무게는 35kg밖에 안 된다. 무게가. 자, 이게 이제 나온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의 쿼터는 1000대밖에 안 준대.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건데, 볼트,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생겨있고, 밑바닥이 전부 다 배터리예요. 이 밑바닥, 여기 쭉 생긴 게 전부 다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60kWh가 장착되어 있어요. 60kWh가 장착되어 있고, 60kWh. 그러니까
1kW로 쓰면은 60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10kW로 쓰면 6시간 이상 달릴 수 있고. 60kWh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배터리 무게가 400kg쯤 돼. 그러니까 바닥이 400kg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자체는 굉장히 차 중심이 아주 낮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소리가 안 나. 엔진 폭발 소음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건 전륜 구동이고 인버터랑 모든 모터, 구동 모터는 전부 다 안에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변속이 없고 1단 변속밖에 없어요. 속도를 1단 뭐 2단, 3단 이런 게 아니고 1단만 딱. 그러니까 만 몇천 RPM에서 자동차 바퀴 횟수 회전하는 걸로 그대로 기아 1단 변속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GM이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GM과 LG의 공동작품이다. 이거 실제로 GM과 LG의 공동작품이다. 그래서 EV 아키텍처하고 플랫폼, 디벨롭먼트, 프로덕션은 GM 브랜드로 한다. GM 쉐비 볼트. 그러니까 GM이 볼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발음 잘 안 되지만 V볼트가 있어요. V볼트. V볼트는 그거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혹은 그 PHV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EV는 B볼트야. 볼트.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앞에 볼트는 볼테이지 할 때 써왔고 B볼트의 볼트는 이건 번개에서 온 거야. 이름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두 개가 틀리게 발음하지.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게 GM 브랜드로 나오는데 LG가 한 거는 여기에 upper body development, 게 위에 씌우는 거. 그럼 하우시스에서 해요. 내장재하고 그 외장재, upper body. 그 다음에 그 하이 볼테이지 컴포넌트, 키 하이 볼테이지 컴포넌트를 전부 다 이거서 한다. 하이 볼테이지 컴포넌트가 뭔가 하면 노멀 차징 하면 온보드 차징, 온보드 차저, 오리지널 파워 모듈, 다음에 이게는 뭐더라? HB, 하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모듈, 다음 배터리 애니스트레이 시스템, 이게 제일 크죠? 다음 이것도, 다음에 인버터, 다음에 모터. 전부 다 LG가 한다, LG가. 이만큼. 이 차가 이게 3만 불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3만 몇천 불이고, 텍스 리베이트 하면 3만 불 미만인데, 그 3만 몇천 불 중에서 1만 몇천 불이 LG 거다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배터리. 배터리가 10,000불 가까이 되고, 그 뒤에 인버터 모터, 여기 SPM, 스팀, 이게 DCS AC 가는 이거하고 모터, 이런 것들이 수천 불 된다. 온보드 차저 전부 다 해가지고. 같이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전부 다 LG 거 쓰기 때문에 LG 거 연결해가지고 쓴 거고, 아까 전에 그 모터도 설계는 GM이 한 거고, 매니팩처링은 LG가 한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된다. 에너지 스토리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터에 대해서 합시다. 모터에 대해서. 이거 내가 어디 카드에서 얻은 거야. 카드. 박물관 사진. 이태리의 박물관에 이 모터, 이 사진이 있어요. 이게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유도전동기, early stage of development의 모터예요. 이렇게 코일이 있고, 여기 축이 있죠. 이게 모터. 이게 오늘날의 인덕션 모터. 오늘날의 인덕션 모터.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터. 여기 들어간 모터는 120kW, 122kW에 무게가 35k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상용하는 모터. 상용하는 모터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1800rpm짜리 모터를 많이 써요. 1800rpm짜리 모터에다가 한 5마력에서 10마력. 5마력에 10마력 하면 7.5kW. 7.5kW에 1800rpm 돌면 이거보다 무거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볍게 만든 모터예요. 이거 차에 싣고 다녀야 되잖아. 공장에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차에 계속 싣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를 줄이는 거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가 결정하는가? 무게는 토르크가 결정한다. 그래서 120kW를 12,000rpm이 아니고 12,000 rpm으로 돌린다. 그럼 훨씬 작아진다, 무게가. 토르크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이제 중요한 물리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웠을 텐데, 자, 회전체에서 파워는 토르크에다가 곱하기 돌아가는 속도다. 그죠? 돌아가는 속도다.
이거 두 개 곱하면 파워다. 그죠? 그 다음에 파워는 리니어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힘에다가 뭐 곱하면 되죠? 속도 곱하면 된다. 이런 거. 자, 이게 다 단위는 다 NKS 단위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워는 와트고, 토르크는 뉴턴 메타고, 오메가는 라디안 세크고, 그쵸? 다음 포스는 뉴턴이고, 다음에 속도는 메타파세크고.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된다. 자, 모터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1952년 같은 모터 10마력짜리 포폴 토탈리 엔클로즈드 완전히 싸져 있는 거, 외부로 공기 접촉이 전혀 없는 완전히 싸져 있는 그런 모터 같으면 이게 52년에는 이만큼 컸고 52년에서 64년 사이즈, 현재 사이즈 퓨처가 지금이야. 사실 이거 좀 오래된 자료라서 한 10몇 년 전의 자료라서 현재 이 정도쯤 돼. 퓨처가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만약에 184프레임하고 이거 보면 티피컬 스테이터 다이아메터가 343부터 191로 확 줄었어요. 다이아메터가 줄었으니까 이게 이대로 줄으면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해서 줄죠. 그러니까 엄청 작아졌다. 작아지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요? 이렇게 작아지게 된 거. 원리는 똑같은데 원동력 뭐가 작아졌을까? 뭐 때문에 작아졌을까? 뭐 때문에 작아졌을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기여가 큰 거는 절연 물질이 좋아졌다. 이게 옛날에는 60도에서 돌던 걸 지금은 100몇십 도에서 돌린다. 100몇 도에서. 그럼 열이 훨씬 덜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죠, 열이. 그러니까 열이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손실이 적은 재질을 쓴다. 철심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다. 손실은 적게 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온도에서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사이즈를 줄인다. 그 외에 1등 기여는 절연 물질이 좋아진 거다. 유도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자동차에 쓰는 거의 대부분의 전동기는 영구저속 전동기다. 영구저속 전동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영구저속 전동기를 쓰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효율이 일반 전동기에 비해서 2%, 3%, 뭐 2%, 3%좀 좋아져요. 이런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그럼 2%, 3% 좋아지면 뭐가 좋냐? 배터리에서 모든 자동차의 그 에너지가 배터리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럼 배터리에서 오는데 배터리가 똑같은 배터리를 싣고 효율이 2, 3% 좋아지면 2, 3% 더 레인지가 길어지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2, 3%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2, 3% 줄이면 배터리가 도미넌트한 팩터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줄이는 게 코스트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효율 좋은 모터를 쓰려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전동기 시스템을 설계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 전동기 시스템.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거의 똑같아요.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똑같은데 뭐 인간과 레귤레이션을 생각해야겠죠. 그 어디쯤에 에틱스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레귤레이션은 지켜야 돼. 이건 법이야. 이거 안 지키면 물건을 못 팔거나 아니면 감옥 간다. 이건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에틱스로 이 순간을 판단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레귤레이션은 문제가 없지만 사람한테 위험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럼 판단을 잘해야겠죠.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엔지니어의 책임이죠. 레귤레이션은 패스하지만 이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인바이러멘털 이슈가 항상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코노믹스다. 물건을 만들려면 이니셜 코스트, 런닝 코스트, 코스트 데폴트. 이거 세 개가 코스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땐 이니셜 코스트만 한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동차를 우리 전동차, 지하철, 지금은 지하철 전동차를 우리나라 기술로 다 만들지만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이걸 전부 다 수입했다. 수입하면 우리나라 전동차 수입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쌌다. 전 세계 모든 전동차 메이커가 우리나라 와서 다 팔았는데 우리나라의 전동차 가격은 제일 쌌다. 근데 싼 게 비지떡인 게 유지 보수 부품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결국 전동차가 들어와서 20몇 년, 30년 동안 운행하는 기간 동안 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다. 왜? 물건만 싸게 샀지? 그 다음 유지 보수를 생각 안 했다. 한 번 전동차를 사면 그 전동차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요. 뭐 모터도 깨지면 바꿔야 되고 문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바꾸는데 그 유지 보수 부품을 우리가
그 회사에서 계속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엄청 비싸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니셜 코스트와 런닝 코스트다. 자, 전봇대 위에, 우리 전봇대마다 간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 변압기를 옛날엔 싼 거만 썼다. 당장 사면 싼 거. 그럼 전봇대 위에 올라가면 저게 30년 동안 올라가 있다. 최소한 30년. 그럼 30년 동안 효율이 0.5%쯤 좋으면 30년 동안 전기값을 따지면 그 변압기 값에 10배도 넘는다. 그럼 뭘 생각하고 변압기를 사야겠냐. 이자까지 다 고려해서 이니셜 코스트 플러스 런닝 코스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동차 우리나라가 막 수출하잖아. 그럼 후진국에 팔려고 해도 그 나라도 다 알아가지고 자, 너희 전동차 초기값은 얼마고 유지보수 30년 동안 하는데 문짝은 뭐 몇 년마다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는 몇 년마다 갈아야 되고 그럼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운영비, 전기값하고 다 해서 코스트 내놔. 그래서 싼 거 산다. 우리는 이제 그걸 몰랐을 땐 처음엔 싼 전동차만 샀는데 그게 이제 망한 거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런닝 코스트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코스트 폴트. 사고 났을 때 이 가격이 얼마냐. 야, 우리가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확률 게임이죠.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면 고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난다. 근데 설계를 이걸 완화시키면 확률적으로 고장이 1년에 2번쯤 날 수 있다. 근데 한 번 고장 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 지하철이 섰다. 그 비용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냐? 그런 걸 이제 따져야죠.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지는 건 굉장히 확률적이고 굉장히 어렵지만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 이게 다 들어간다. 이거. 폴트 때 이게 얼마냐? 우리가 그 옛날에 포항제철, 지금도 그렇지만 포항제철에서 전동기 돌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동기 돌리는 시스템인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비싼 걸 산다. 국산도 많고 했는데 특히 뭐 일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미쯔비시 이런 걸 보통 정상 가격, 우리가 쓰는 가격에 우리가 그냥 보통 살 수 있는 가격에 10배씩 주고 산다. 그럼 있는 거는 그런 제품은 고장이 안 난다. 그럼 이 모터를 조그만 모터를 돌리는 시스템 가격이 뭐 한 500만원이라고 칩시다. 500만원. 조그만 모터를 돌리는 시스템 하나가 500만원인데 용광로에서 쇳물이 녹아서 이건 일괄 공정이다. 쇳물이 녹아서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지면 이걸 갖다가 롤링 해가지고 쭉에서 압연해서 말아가지고 다시 맨 끝에서 롤로 만들죠. 이게 하나의 일괄 공정이다. 모터가 한 100개씩, 뭐 200개씩 들어가 있고, 그게 몇백 메타 되는 공정인데, 이 중간에 모터가 하나 섰다. 그럼 그 라인이 전부 다 서야 돼. 그럼 쇳물을 끓여갖고 이게 나오는 데까지 초당 다운타임 비용이 얼마냐. 분당 보통 그때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따졌어요. 분당. 그럼 이게 모터가 하나 고장났다. 그때 갖고 갈고 뭐 넣고 하면 몇 시간 놀아야 된다요. 그럼 그 인버터 가격, 그 구동장치 가격이 10배 주고 사도 싸다요. 고장을 한 번만 적게 난다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한 번 적게 날지 안 할지 모르죠, 그것도 사실은.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 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코스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여기서 시스템 이제 설계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이제 이거죠, 이거. 우리가 하는 건 요거다, 요거 두 개.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 인풋. 어느 게 인풋이고 어느 게 아웃풋일 수 있어요. 자, 메카니컬 시스템이 메카니컬 입력이 들어가서 정기적인 출력이 나오면 이건 발전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정기적인 입력이 들어가서 메카니컬이 나오면 이건 전동기죠. 그래서 똑같아 그랬죠? 두 개가 똑같아. 그럼 일렉트릭 머신과 파워 컨버터가 여기 있어요. 일렉트릭 머신 자체가 전기를 바로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요즘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일렉트릭 머신에다 어떤 적절한 전력 변환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5분 정확하게 이제 끝낼 거니까 저 시계 맞나? 자, 일렉트릭 모터 굉장히 많아요. 전기 모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크게 나누면 로테이팅하고 리니어 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터는 로테이팅 하죠. 로테이팅. 돌아가는,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도 있어요. 리니어 모터. 자, 로테이팅 모션하고 리니어 모션. 효율이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로테이팅하고 리니어 모션. 효율이 어느 게 좋을까? 자체 효율만 하면? 로테이팅이 훨씬 효율이 좋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로테이팅 모션으로 설계할 수 있으면 로테이팅 모션 쓰는 게 훨씬 좋다. 값도 싸고.
로테이팅 머신은 무한 머신이에요. 돌아가면 계속 원이잖아. 돌아가는데 리니어 머신은 로테이팅 머신 잘라가고 펼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무한 무한이 아니죠. 그래서 끝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칼리 언밸런스고 일렉트리칼리도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효율도 안 좋아. 근데 왜 그러면 로테이팅 모션을 쓰지 왜 리니어 모션을 그러니까 로테이팅 모션만 쓸 텐데 왜 리니어 모션을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계가 리니어 모션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반도체 가공기나 이런 거 전부 다 XY 스테이지로 이렇게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모터를 전부 다 리니어 모션으로 바꿔야 돼. 그 사이에 이건 회전 운동하니까 리니어 모션으로 바꾸는 어떤 기계가 있죠. 그 기계 가격과 효율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기아 그래가 이 모터 돌아가는 걸 이렇게 줄로 만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리니어 가죠. 그걸 갖다가 하면 그 효율은 뭐 90몇 % 정도. 기아와 뭐 이 노프 해봤자 90% 뭐 이상이다 90몇 %. 그럼 굉장히 좋은데 이걸 왜 리니어 모션을 쓰냐? 많은 경우에서는 그냥 로타링 모션을 리니어 모션을 바꾸면 되지만 특히 굉장히 정밀한 제어를 해야 될 때 혹은 굉장히 빠르게 가감속을 해야 될 때는 리니어 모션이 훨씬 유리하다. 액추에이터가 바로 그 모션을 바로 만들기 때문에 로타리 모션으로 그 모션을 만들려면 반드시 변환해야 되죠. 변환 프로세스에서 이게 빠르게 가감속이 안 된다. 변환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카니컬 변환 장치가. 그럼 그 효율 떨어지죠. 그 다음 정밀도가 안 나온다. 기아 변속이거나 뭐 로프가 반드시 백래시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 로타리로 회전을 컨트롤하지만 실제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서거나 하는 거 하려면 기계 시스템에 백래시나 기계가 갖고 있는 난리일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리니어 모터를 직접 써서 제어하는 걸 훨씬 빠르게 제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리니어 모션을 쓰는 게 좋다. 그럼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런데다 리니어 모션 쓰면 비싸기만 하다. 그 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정기적인 소스에 따라서 직류, DC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건 직류 전동기, 그 다음에 교리 전동기, DC와 AC, 그 다음 유니버셜 모션은 교류와 직류를 다 쓸 수 있는 전동기, 그 다음 스텝 모터, 스위치 릴럭턴스 모터는 이렇게 펄스 형태로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대개 이것들은 유니버셜 모션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고, 옛날에 가정용으로 믹서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지금 거의 안 쓰고 있고, 믹서 아니면 청소기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건 다 안 쓰고, 스텝 모터, 이건 아주 작은 우리 프린터 이런 거에 많이 쓰고, 여러분 조그만 소형 모터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나 이런 장난감에 많이 쓰고, 잘 안 쓴다. 스위치 릴럭턴스 머신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데 지금 여러 경우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스위치 릴럭턴스 머신은 주류는 아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 중에 내가 주로 설명한 DC 머신하고 AC 머신을 설명할 거고, DC 머신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리즈, 션트, 컴파운드 나오는데 내가 설명할 션트만 알면 이거 양쪽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션트만 설명할 거다. DC 머신의 션트를 설명할 거고, 근데 왜 직류 전동기는 지금 거의 안 쓴다. 새로 설계하는 경우에 직류 전동기는 비싸기도 하고 만드는 사람도 이제 없고 굉장히 쓰기 불편하다. 수명도 짧고. 근데 왜 설명하냐? 이게 DC 머신의 션트 머신의 원리를 알면 이거 똑같이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DC 머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AC 머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를 설명한다. 유도 전동기 중에 대부분은 스퀴럴 케이지, 산업조에 쓰는 건 전부 다 스퀴럴 케이지고, 와운드 로터 타입은 비싸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특수한 목적엔 쓴다.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머신. 인덕션 머신하고 싱크로너스 머신은 이름 그대로 싱크로너스라는 것은 전원 주파수가 완전히 동기가 된, 이름이 동기잖아. 이름 그대로 동기가, 전원 주파수가 1초에 60번 돌아간다 하면 얘도 1초에 60번 돌아가.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부하에 따라 속도가 약간 바뀌어. 그 다음에 이 싱크로너스 머신은 세일런트와 실린더리컬, 그 다음에 릴럭턴스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이 세 가지 타입 다 설명할 거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세일런트 타입의 영구자석 전동기를 쓰고, 그 다음 실린더리컬,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기기에 들어가는 건 실린더리컬 타입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수업 들으면서 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전동기가 속도하고 파워가 있어요. 내가 전에 설명했죠? 굉장히 고속으로 돌면 작아진다고. 자, 여기 보면, 이게 30만 RPM까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대충 그린 건데, 이게 꼭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 트렌드를 벗어나는 설계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럼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대충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보면 30만 rpm 정도 돌아가면 많이 있어봤자 60마력, 뭐 50마력 정도밖에 안 돼. 고속으로 돌면. 그 다음에 아주 저속. 그러니까 100rpm 정도 돌면, 100rpm 정도 돌면 저 위에 가면 거의 얼마? 이 거기에 가면 뭐 40만 호스파워. 40만 호스파워 말 40만 말이야. 사람이 호스파워로 얼마 될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호스파워가 정의가 또 틀려요. 잉글리시 호스파워 틀리고 우리가 쓰는 호스파워 또 틀려. 우리 아메리칸 호스파워 쓰는데 잉글리시 호스파워 틀리고 기계과가 호스파워 틀려. 기계과 PS로 쓰죠. 자, 기계과는 1PS가 얼마다? 메가트? 기계과 학생들 메가트? 1PS. 그럼 PS 썼지 와트로 몰라? 1PS. 그래서 전기쟁이하고 기계쟁이하고 일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파. 똑같은 단어도 막 틀려, 서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자, 1PS는 739W야. 근데 보통 1마력이라 그러면 746W를 이야기해요. 그 1마력은 746W다. 여러분, 우리 수업에 쓰면 1마력 746W다. 746W. 그래서 이 정도의 파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전동기를 큰 파워를 만들자. 큰 파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볼륨이 커져야 돼. 그쵸? 에너지 변화를 해야 되니까 큰 파워를 만들려면 볼륨이 커져야 돼. 볼륨이 커지려면, 전동기 볼륨이 커지려면 회전체잖아. 회전체 볼륨이 커지려면 직경이 커지든지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자, 직경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죠? 고속으로 회전하면 원심력이 커져요. 엄청나게 원심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길이를 길게 만들면, 원심력을 줄여서 길이를 길게 만들면 지지를 양쪽에서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축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하이파워를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파워는 줄어든다. 그래서 퍼머넨트 매뉴얼 싱크로너스 모터, 굉장히 이거는 그 원심력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스퀘어 케이지 DC 모터 뭐 대개 이 정도에서 영역이다.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가면 큰 파워를 만들기 힘들다. 여러분들이 이거 30만 rpm 돌아간다고 봅시다. 30만 rpm. 30만, 얼핏 생각하면 30만 rpm. 이게 생각이 잘 안 들죠? 30만 rpm. 자, 이거 라디안 퍼 세컨하면 얼마라고? 아까 전에 가르쳐준 대로 하면 그냥 10으로 나누면 3만 라디안 퍼 세컨죠? 그러면 축직경이 축이 20cm라고 합시다. 20cm. 축직경이 20cm. 그럼 10cm네? 반경이? 그럼 0.1m죠? 이게 이 속도가 돈다. 그럼 이게 선속도가 얼마예요? 이 선속도가? 팁 속도가? 이거는 오메가에다 R 곱한 게 속도죠? 맞아요? 여기다 여러분 그래서 물리 2 안 듣고 온 사람도 있다던데. 자, 오메가 R, 그럼 3만 곱하기 0.1. 그럼 얼마쯤 돼, 이거? 3000 메타 per sec. 그죠? 그럼 음속이 10배쯤 돼. 만들 수가 없어. 이거 불가능하지, 벌써. 이건 재질이 없어. 그 다음에 직경이, 이거는 이런 정도로 노는 건 직경이 띡 해봤자 2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2cm 해야 300m per sec쯤 되죠. 그래도 굉장히 빠르다. 총알의 속도가 권총 속도는 150m per sec, 200m per sec 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실험실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10,000rpm, 20,000rpm 돌아간다. 20,000rpm 돌아가는데 로타가 막 이 정도다. 로타가 10,000rpm 정도 돌아가는데, 10,000rpm 돌아가는 전동기 실험은 많이 하죠. 10,000rpm 돌아간다. 10,000rpm 돌아가면 1000라디안 퍼 세크잖아. 1000라디안 퍼 세크인데, 이게 직경이 10cm다. 직경이 10cm다. 반경이 10cm다. 그럼 얼마요? 100m per sec야. 이 끝에 속도가. 그럼 여기 부러져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돌아가는데 축에 커플링이 되는데 커플링이 깨져갖고 튄다. 그럼 100m per sec야. 총알이야, 총알. 앞에 있으면 그냥
부품이 튀면은 몸으로 다 뚫고 나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 그 위험도를 모르니까 그냥 안 RPM은 도나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강철로 다 싸야 돼. 회전 부위는.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드라이브 시스템의 경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어요.